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입니다. 9월 6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큰 장이 서지 않는다. 왜냐하면 투자자의 적인 투자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락기가 투자자의 적은 아닌 것 같아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누군가. 이 사람들이 물량을 좀 받아주고 해야지 그나마 시장이 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요분 연초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유튜브 보는 사람 한 5명 되려나? 뭐 손에 꼽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이번에 봐도, 야, 전망 제대로 하는구나. 그리고,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간적인 그런 맛이 좀 납니다. 그래서 기회 되시면은 요거 한번 보시면은, 좀 보고 배우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하는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희망을 말하는가, 전망을 말하는가라고 봤을 때, 보통은 희망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괜히 뭐 하락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근거를 갖다 대고 있으면은, 뭐 말 많으면 순간 빨갱이가 되기도 하고, 뭐 역적처럼 몰리기도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간다, 무조건 간다라고만 이렇게 희망 섞인 말만 던져주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신뢰하는 듯한 분위기. 여러분들 희망을 따르지 마시고 전망을 하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분이 재직하시는 LG경영연구원에 가서 2023년 보고서를 한번 찾아봤어요. 2022년 말에 나온 보고서 앞에 요약 부분만 보면은 23년에도 여전히 경제 성장률은 안 좋을 거다. 특히 우리는 더 안 좋을 거다. 상고하죠. 이야기를 했지만 정부에서는 상저하고라고 이야기했지만 LG경제연구에서는 상고하저를 예측했고 지금 그 예측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금리 인상 이 격차가 1.5% 이상 벌어질 거라고 전망했는데 지금 2% 정도까지 벌어져 있고요. 채권 시장 불안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 또한 그대로 맞아떨어져 있습니다. 자, 주요한 것들, 주요 거치 경제 이슈 한번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 최근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내년에도 유럽 금리, 중국 경제 회복세, 금융시장 불안 등 여러 변수들이 불확실성이 크다. 워낙 지금 막 치솟고 있죠. 막 치솟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중국 관련된 이야기는 건너뛰고 원자재 관련된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 가격 강세 기조가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이다. 지금 어제 유가가 87불까지도 갔었거든요. 한 67불까지 갔던 게 다시 87불까지 왔어요. 이거 1년 전에 오늘보다 더 높은 유가였어요. 이것 때문에 물가나 이런 것들 원자재가 계속 높은 상태로 자리 잡게 된다면 물가 또한 높은 상태로 고착화될 것이다. 왜 당장 기름값 오르니까 전기요금 올린다, 가스요금 올린다 이야기하죠. 전기요금, 가스요금 그 사용해서 뭐 하는 업장들, 뭐 전기, 가스 안 쓰는 업장이 있나요? 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러면 고물가가 고착화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LG경제연구원 잘 몰라요, 저기 뭔지. 근데 과거에 제가 읽고 소개해드렸던 요 책은 LG경제연구원에서 나왔었거든요. 2016년에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 부분도 있다,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책을 다시 지금 살펴보면은 우리는 일본보다, 일본을 너무 많이 더 닮아 있어요. 그때보다 더 많이 닮아 있다는 부분, 특정 부분은 더 안 좋게, 일본보다 더 안 좋게, 안 좋은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1년에 한 번씩은 다시 꺼내서 읽어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영상 찍어 놓은 거 정리해 놓은 거 보시면은 될 것 같네요. 자, 투자자의 적은 투자자들아, 그동안 억눌렸던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 비과세와 관련된 물건들 가격 많이 떨어졌다고 못 팔았거든요. 근데 1년을 기다렸어요. 1년을. 올 1년 동안 1년 아니네요. 거의 한 8개월 동안, 지금 한 8개월이 흐른 동안 시계 반등한다고 반등했는데 한 10% 정도에 그쳤어요. 내가 꼭지를 생각하면은 한참 더 높은 곳에 있죠. 지금 고점 대비 한 28%, 요 근래엔 상황이 조금 더 나아져서 좋습니다. 한 27%라고 해볼게요. 27% 정도 수준까지 고점 대비 도달해 있는 상태다. 근데 나는 팔아서 지금 비과세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웬걸? 여기서 한 번만 한 10%만 더 올려줘도 비과세 되고 제법 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웬걸? 너도 나도 자꾸 물량을 내놓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 못 파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싸게라도 팔아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일어났던 현상이 여러분들 요 빨간색 선 2022년에 매도 물량이 늘어나던 그 시기를 기억해 보시면은 비슷한 현상이 또다시 나타날지도 모르겠다. 갑자기 매물이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분위기 이상해졌죠. 가격은 폭락했죠. 그러면서 일부 매물들이 정리되어 나갔죠. 나는 그 가격에 못 팔겠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물량이 이만큼 많이 빠진 것이지 거래가 되어서 이만큼 빠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에 네가 아무리 안 좋다고 이야기해도 네이버 부동산 가서 호가 한번 봐봐라. 호가가 얼마나 높은지 아니? 라고 이야기하시겠죠. 2022년도에도 똑같았어요. 초반에 물량이 늘어나던 시절에는 호가가 더 높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역전되는 현상 보셨을 거예요. 실거래 가격보다 더 낮은 호가가 나오더라. 지금처럼 매물이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를 해 나간다면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요게 전망이죠. 요게 전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희망은 무엇이냐?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2030년, 2030년부터 2400년까지 지금 매도 입주 물량 한 개도 없어요. 자, 무조건 갑니다. 전세 물량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더라. 월세 물량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더라. 월세 물량 이렇게 확 꺾여서 올라가는 건 보여지시나요? 이거 부산이 제일 앞잡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보다 더 사태가 안 좋게 돌아가는 게 매도 물량과 임대 물량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는 부분. 그것이 적은 상태에서 올라갈 때는 조금 상황이 나았죠. 지금은 많은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부 글들을 커뮤니티에 글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전세가 잘 나가요? 어떻게 하면 월세가 잘 나가요? 이런 글이 띄엄띄엄 보이기도 합니다. 거래량 125건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1837건의 거래량, 8월에도 거래량이 폭발하는 양상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2200건 정도 수준, 2200건 정도 거래량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면서 살펴보고 있고요. 아무튼 이번 주간 거래량 상으로 보면 500건대 중반, 지난주에서 500건대 중반까지 거래량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일단 요 부분 지금 희망을 품고 있는 분들은 요 거래량이 주간 거래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흐름을 전망하면서 거래량이 과연 지금 거래량 수준의 2배 수준까지 폭등하는 시기가 언제쯤 나와줄 것인가, 그 시기를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제법 나오던 7월달이나 이럴 때도 보면 500건대 초반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500건대 중반까지 나오는 거래량 해봐야 거래량이 10% 정도 증가하는데 그칩니다. 거래량이 10%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폭발이 일어나느냐, 요런 모습 10%씩 늘어나는 모습에서는 이 대폭발이 일어나긴 어려워요. 거의 100% 아니면 80에서 100% 정도 거래량이 폭발하는 그런 시기들을 찾아가 보시면은 그때는 확실히 분위기가 좋은 건 맞았어요. 근데 지금 이만큼 거래량을 2배 수준으로 전국적으로 부산만 시장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2,000건 수준의 부산 거래량이 갑자기 4,000건 수준으로 거래량이 뛰어 올라가려면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담대 집단대출 받는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 굉장히 많은 시기거든요. 올해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다 많습니다. 딴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새로 지은 집에 사람들이 입주하는 과정에서 절반의 사람, 아니 100세대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100세대 가운데 50가구 정도가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이 대출을 받는 가구는 전체 금액의 절반 정도를 대출을 받습니다. 집값에. 요게 평균이거든요. 그럼 아파트 100개가 지어지면은 그 25개는 빚덩어리예요. 전국에 있는 아파트 다 지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25조 정도 부채가 주담대가 증가하거든요. 근데 25조 증가 플러스 거래량을 2배로 끌어올리려면은 여기도 수십조가 또 돈이 투입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가계부채가 지금 1000조, 주담대만 1000조로 넘어가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부채 수준보다 갑자기 5%, 10% 정도 빚이 가계부채가 더 증가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돈 안 쓸 거예요. 전부 다 돈 벌면 은행에 다 갚기 바쁠 거예요. 자, 그래서 거래량 폭발이 일어나는 게 어렵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살펴봅니다. LCT 58평형 27억.
같은 평형 38억까지. 뭐 이게 뭐 펜트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어쨌든 우리 눈에 띄는 거 10억 빠졌습니다. 그럼 이 10억 빠진 거 이야기하면은 이야기 다 날랍니다. 이건 이야기 날랍니다. 이건 아주 좀 특수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삼익빛이 그 잘 나가던 삼익빛이도 맞죠. 아무튼 이 분담금이 단순히 이게 지금 삼익빛이 아이고 님 그래 얼마 하지도 않던 게 갑자기 막 몇 배나 오르고 그 난리 치더니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모두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70%그 이상이 아파트에 지금 거주하고 있죠. 거의 한 70% 이상 거주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 모두의 문제다. 이 분담금이 모두의 문제다.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과거 세대들 같았으면은 이 집값이 노후화되면서 저층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그거 막 재개발하거나 이러면 돈 한 몽타리 지고 나와가지고 뭐 또 오래된 아파트 다른 아파트를 사고 자녀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정말 인구 문제나 이런 것들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별로 생각 안 하지만 머지않아서 생각하게 되겠죠. 내 나이가 지금 뭐 40대 중반이다 아니면 50대 중반이다 뭐 이러신 분들 10년 20년 지나서 아파트 낡았어요. 그럼 낡으면 그 낡은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재건축하면은 돈을 한 보따리씩 안겨줬는데 이제는 내가 돈을 한 보따리씩 사가지고 다시 줘야지만 재건축이 가능하다. 그 집으로 모든 노후나 아니면 뭐 자녀 미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보탬이 될까 싶었는데 아닌 그런 시절도 맞닥뜨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삼익빛만의 문제는 아니더라. 장기적으로 뭐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비가 오르고 다 오르니까 올라야 된다. 그래서 건설사가 이야기합니다. 네 분담금도 올라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죠. 그냥 내 집값이 조금 더 오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올라서 내가 조금 더 혜택을 보기를 바라는 그런 순진한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야, 건설사는 악랄하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18% 뭐 30% 정도 빠지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요. 30%씩 빠지는 것도 띄엄띄엄 보이는데 그 전보다 어제는 제가 25라는 숫자를 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조금 덜 빠진 보다 대형이나 이런 것도 좀 건너뛰고 국평 위주로 살펴보고 또 취향에 따라서는 9월에는 어떨까 8월과 9월은 또 얼마나 달라졌을까 요 거래되는 날짜를 가지고 비교해 보시는 분도 있으시고 마다 취향대로 20%안 빠지는 거래들도 제법 많이 보입니다. 거의 30% 가까이 빠지는 것도 보이긴 하지만 그 전보다는 거래되는 가격이 고점 대비 조금 덜 빠진 형태로 보이기도 하더라. 그러면 이게 계속 좋아질 것인가? 계속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시면은 전망만 하지 마시고 좀 질러주세요. 위에서 지금 여기 고점에도 사람 있어요 하고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도 꽤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건 좀 특수한 5억 4천. 요거 하락률 표시 안 해도 되겠죠. 자, 요거 하락률 별로 없어 보여서 시장이 좋은 곳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입주 연식 반드시 같이 곁들여서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더라. 그리고 가격이 높은 부분들은 이제 옛날 아파트들은 잘 못 끼죠. 신축이나 혹은 준신축. 네, 그런 것들이 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거의 20%대로 빠지는 게 더 많아 보입니다. 20%로 빠지는 게 더 많아 보인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좀 뭐 시장 뭐 잘 나간다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긴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정부가 정말 뭐 특례 보금자리론에 특례 신생아에 특례 전세에 지금 온갖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진짜 투자자라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취득세 그거 왜 좀 안 해주나 라고 자꾸 이렇게 어떤 혜택을 주기를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규제만 조금 더 해제되면 뭐든지 해보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규제 뭐 해제해 줄까 라고 보면은 또 규제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앞부분 요즘에 가격 부분은 계속 뭐 정체에서 크게 뭐 반등한다 이런 느낌 아닐까요? 똑같은 20이라고 쓰더라도 분명히 요런 부분들 연식이나 이런 것들 다 아마 감안해서 다 뒷조사해 보시면은 지난 2월 달부터 지금 9월 초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등한다 오른다 이야기했는데 평균적으로 10% 안 될 거예요. 평균적으로 10% 안 될 거예요. 그 이전에 급격하게 하락할 때는 거의 35% 정도 하락했다가
35% 하락했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상승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또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또 아주 반등 많이 한 곳도 있어요. 그런 좀 조금 특수한 사례들 가지고 와서 이거 봐라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굳이 조금밖에 안 떨어졌다. 연식 한번 의심해보고 7억 700만 원까지 갔던 아파트가 4억으로 바뀌었다. 3억으로 바뀌었다. 3억 이상 아파트 오늘 거래가 많아서 조금 어쨌든 30, 40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지금 필요하신 부분, 필요하신 동네별로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9월 달에 과연 그럼 얼마나 비싼 아파트들이 거래되고 있나 그 관점에 따라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비싼 아파트 한두 건 거래되면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다시 3억 9천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거래량은 2,200건 수준. 이거 2배. 이 짝대기 여기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언젠가 하나 좀 나와준다면은 아직 힘있네. 요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21년도 한번 볼까요? 21년도 20년도 끝자락에 거래량이 갑자기 폭삭 주저앉았죠. 폭삭 주저앉으면서 분위기 싸했거든요. 거래량 팍 떨어졌죠. 그러던 것이 갑자기 4,000건을 돌파하고 올라갔어요. 3,000건까지 떨어졌던 거래량이 4,000건, 4,800건 수준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와 이거 또 진짜 끝이 아니네. 끝없이 가네라고 이야기했지만 소리 소문 없이 거래량은 빠져버렸죠. 이 거래량 없는 것이 지금 이 상태가 뉴노멀일지도 모른다. 높은 물가가 고착화되고 높은 금융 비용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 거래량이란 것도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더라. 그리고 살 사람은 너무나 많이 사버렸더라. 전세 거래량에 한창 더운 그 때약볕의 7월, 6월, 7월 달보다 거래량이 더 적은 8월인 것 같습니다. 가을장 없나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을장을 그렇게 기대해야 할 만할까? 매도 물량이 저렇게 늘어나고 전세가 그 이전보다 쑥쑥 빠지는 느낌도 안 들고 아무리 정부에서 야 전세 월세 빌라 오피스텔 이런데 전세 살지 마라 그 위험하다 라고 연초부터 떠들어댔겠지만 전세 비율은 올라가지 않아요. 사람들 고마이 다 컸지 사는데 다 사는 것 같습니다. 네, 평균 전세가가 빠지고 거래가 특별히 늘어나지 않는 이 시장, 특히나 재빠르게 전세 물량이 반등하고 있는 부산시장,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